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기후변화와 미래가치 할인이라는 사회문화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 측정에 적용되는 미래가치 할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스턴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자, 기후변동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이란 부분은 뭐 국제적, 범세계적, 지구적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 요긴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동은 결국 뭐냐면 국제적으로 중대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기후 변화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서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연구에는 영국 정부 요청으로 수행되어 2006년에 결과가 발표된 스턴 보고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후 변동이 범세계적으로 경제 영향력이 있다. 그걸 계산한 것이 바로 뭐다? 스턴 보고서라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연구 결과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기후 변동입니다. 기후 변동 아셨죠? 그것과 경제적 영향의 관계,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는 탄소 배출 추세가 그죠? 유지될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해 입게 될 경제적 손실, 그죠? 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이걸 방비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어때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비교해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가 기후 변화를 차단하는 비용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스톤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스톤 보고서의 결론은 기후 변화를 막는 행동이 경제적 이득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즉 다시 말하면 기후 변화를 막는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변신된 문장으로 나오니까요.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기후 변화로 있게 될 경제적 손실 있죠? 또 탄소 배출을 줄일 때 경제적 손실 있죠? 이걸 달리 그 해설을 하면 각각 기후 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할 때 경제적 이득과 그렇죠? 자, 기후 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할 때 경제적 이득, 그러지 않을 때 경제적 이득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기후 변화를 방지하려는 행위 여부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입니다. 이것이 다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속담이 우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로로 막는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면 이를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경제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써봤습니다. 또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의 경제적 이득하고 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같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경제적 이득과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과 탄소 배출 줄이는 행동이 동시되는 거죠. 아셨죠?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은 곧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동이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스톤 보고서에 채택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물자원, 수자원, 식량자원, 식량생산, 건강, 환경 등 이런 분야들에 대해 부정적 영향으로 측정됐다는 거죠. 관측이 됐다. 이러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단기간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부정적 효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보고서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영원히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영구적으로 형성됨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스턴 보고서의 내용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영향이 미치는 기간에 대해 전제한 가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부터의 경제적 손실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치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간에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를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경제적 손해는 기후 변화를 차단하는 비용이죠. 기후 변화를 차단하는 비용,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 발생한다. 그죠? 이건 장기, 이건 단기.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자,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의 채택이란 말은 도입, 선택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적용 이런 말.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른 비용, 그죠? 예, 대가나 경비, 이 자금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기술의 도입이나 제조 방법의 변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가시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미래가치 할인에 대한 일반론 첫 번째, 이자율과 할인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발생 기간이 서로 다른 값들을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할인이라는 것은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빼는 게 할인이잖아요. 감가란 말 씁니다, 여러분. 디스카운트란 말 많이 쓰죠. 할증이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할인의 효용은 뭐냐? 할인의 장점은 뭐냐면 발생 기간이 다른 값을 현재 시각에서 이제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측정할 때 할인 방법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생 기간이 서로 다른 값들을 적절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할인 방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할인은 미래의 값을 현재의 가치로, 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할인은 미래의 값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거다. 환가라는 말도 쓰는데요. 할인이 결국 미래의 수치를 어떻게 한다? 현재의 값으로 이제 계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연 이자율이 1%라고 정리를 한다면 10,000원을 만약에 빌려줬어요. 그럼 내년에 11,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년에 발생할 11,000원은 현재 10,000원의 가치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인데, 자, 이 속에는 이제 요 밑에 요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 그 수능특강에도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현재 연 이자율이 만약에 1%라고 가정할 때 내년 미래 가치죠. 11,000원은 현재 가치 10,000원으로 환산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럼 다시 말하면 미래의 값은 결국 뭐냐? 현재 값에다가 어떤 게 이자율과 현재 값을 곱한 것을 더하면 된 거죠. 현재 값에다가 현재 값에 이자율을 곱한 것을 더하면 미래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1,000원이 되는 거죠. 위에서 1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식이고요. 이걸 만약에 미래 값은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러분. 그죠? 곱하기로 이 플러스를 곱하기로 바꾼다면 현재 값 이렇게 돼서 그죠?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같다는 겁니다. 요 값이. 그리고 또 이제 현재 값을 만약에 여기 주어로 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 값하고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게 곱하기가 어떻게 됩니까? 나눗셈으로 바뀌죠. 이게 1 플러스 이자율이 분모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요거. 그래서 1 플러스 이자율이 할인율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분모가 할인율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할인율입니다. 아셨죠? 예, 1 플러스 이자율이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값에 이 할인율을 갖다가 적용을 하면 현재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할인율로 나누면 미래값을 할인율로 나누면 현재 값이 된다. 이렇게. 또 현재의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값에다가 1 플러스 할인율을 갖다가 적용을 하면 된다.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현재 가치를 미래 값을 분자로 놓고 1 플러스 할인율을 만약에 분모로 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2년, 3년 뒤로 만약에 계산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즉, 1 플러스 할인율의 제곱, 세제곱으로 계속 어떻습니까? 연도에 의해서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에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 내신다면 분명히 이런 것이 이제 나올 겁니다.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그러한 시험을 분명히 출제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여기서는 1 플러스 이자율이 할인율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모가 할인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 현재 값이 미래에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자율은 미래의 값이 현재 얼마나 작게 평가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할인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은 결국 할인율과 같다는 겁니다. 이자율은 곧 할인율. 그러니까 여기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현재 값이 미래에 얼마나 증가할지 판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현재 값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자율은 미래에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렇죠? 할인율은 미래 값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미래 값이 현재에 얼마나 축소될지 이걸 판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자율은 현재 값과 관련된 거고 할인율은 미래 값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값이 미래에 얼마나 증가할지 판정하는 것은 이자율이고 할인율은 미래 값이 현재에 얼마나 축소될지 판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특정한 값을 할인한 현재 가치가 더 크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오는데 이자율이 곧 할인율이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할인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특정한 값은 그 현재 가치는 더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는 이제 여러분 요거 승특강에 있는 문제 그대로인데요. 예, 한번 확인하셔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자율과 할인율, 분자 분모를 나눠서 개념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구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미래 가치의 할인에 대한 일반론. 두 번째, 할인 요소입니다. 할인 요소 특징. 할인은 미래의 각 시점에 발생할 값의 1보다 작은 수인 할인 요소를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자,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할인 요소가. 할인 요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에 의해 계산된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수가 되고 미래에 대한 가정의 영향을 받는 게 바로 할인 요소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이 뭐예요? 특정 시점의 할인율이겠죠. 그리고 고려한 기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할인 요소는 다음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 특정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는 해당 시점에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는 해당 시점에 할인율이 높을수록 결국 작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두 시점의 할인율이 만약 같다고 전제하면 현재 시점에서 더 먼 미래에 대한 할인 요소가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더 먼 미래에 대한 할인 요소는 작다. 이렇게 정하시고요. 자, 일곱 번째, 셋째, 모든 시점에 할인율이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할인율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할인 요소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멀어질 때 더 빨리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가치는 미래의 값 곱하기 어떻습니까? 1 플러스 할인율 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할인율 분의 1은 할인 요소가 돼. 요게 이제 할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인율을 넣어봐서 할인율이 높아지냐 낮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할인 요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공식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인율이 높으면 할인 요소는 작아진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할인 요소는 커진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미래 가치 할인에 대한 일반론. 현재 가치의 계산 방식인데요. 미래 시점의 값에 해당 미래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를 곱한 수치를 그 값의 현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의 같은 시점에 발생하는 값에는 같은 할인 요소를 곱해야 되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손실은 어때요? 각 시점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해당 시점에 할인 요소를 곱하면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t까지 t개 시점에 걸쳐서 경제적 손실이 v1, v2, vt로 발생한다고 예상하면 할인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할인 요소는 어떻게 D1, D2, DT로 계산되었을 때 각 시점 경제적 손실의 현재적 가치. 자, 이게 중요해요. 각 시점의 경제적 손실의 현재 가치는 각각 V1, D1을 곱한 거. 그렇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한 것을 다 더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제한적인 기간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스톤버거스의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스톤버거스에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인 기간이 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스톤버거스에 사용한 할인 요소의 특징과 이에 대한 비판입니다. 스톤버거스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2년 차부터는 거의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현재 가치로 계속 계산하기 때문에 경제 손실을 크게 작동시킨 겁니다. 스톤버거스에서. 그래서 기후변화의 경제 손실 평가에 사용한 할인 요소의 수치적 특징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여기선 해준 겁니다. 자,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손실에 미래로 갈수록 0에 빨리 가까워진 이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 그 현재의 가치 총합은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할 때보다 크게 작을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들 평가할 때 어때요? 정책에 관한 경제적 비용이 단기에 발생하는 것이고 경제적 이득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정책 평가에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게 되면 정책의 경제 이득이 크게 산정돼서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평가의 일반적인 사례가 스톤버거스와 같은 할인 요소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적절한 할인 요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할인 요소로 어떤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이론들이 있는데 스톤버거스를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학자들은 어때요? 여기 보고서에 사용한 할인 요소가 그러한 이론들의 제시한 수치보다 크다는 점이 이제 문제로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적 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거에서 지적을 한 거죠. 아셨죠? 그래서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논쟁이 촉발되었는가가 이제 여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 도출에 이용된 방법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나왔습니다만 논쟁은 해소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아셨죠? 해소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스톤버거서의 결론을 지지하는 관점은 뭐냐? 결국 이에 대해서 스톤버거서의 결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기후변화 영향에 널리 알려진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단히 불리하다. 비윤리적이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생태계에 영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유한한 역량의 정책 평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근거죠. 이러한 논쟁과 별도로 스톤버거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추가가 됐고 또 그 역량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집단적 노력은 더욱 절실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논쟁과는 별도로. 그렇죠? 그래야 미래 세대의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예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선도적인 연구의 스톤버거스를 소개했고요. 보고서에 사용된 미래가치 할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스톤버거스는 탄소 배출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 경제 손실, 탄소 배출 줄이는 비용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거의 할인하지 않고 탄소 배출 줄이는 것은 또 단기적 비용과 비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와 미래가치 할인이라는 다소 좀 난해한 그런 경제 제시문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